흐름을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서울과 부산시장을 뽑는 이번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새롭게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JTBC는 그제와 어제 리얼미터와 함께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선거 전에 발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21%포인트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두 정당에 대한 지지율은 소수점 차이였습니다. 먼저 박유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7.1%,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36.1%, 오차 범위를 크게 넘긴 우세입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1차 조사 땐 야권 단일화 전이어서 가상 양자 대결만 실시했는데 그때와 비슷한 격차가 유지된 겁니다. 눈길을 끈 건 이념 성향별 응답자의 답변. 스스로를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서도 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61.2%로 박 후보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 후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40대에서 오차 범위 내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한 걸 빼곤 나머지 연령대에서 오차 범위를 넘나들며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이전 선거 때와 달리 젊은 층이 많이 참여하는 사전투표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사층 내 지지율 격차는 다소 줄어든 걸로 집계됐습니다. 1차 때는 20%포인트 넘게 벌어졌던 적극 투표 의사층 내 지지율 차이가 17%대로 좁혀진 겁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지지율 만회에 기대를 거는 까닭입니다. 이번 조사는 JTBC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0, 31일 이틀간 서울시민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저희가 지난달 22일에 발표한 1차 조사 때와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정당의 지지율입니다. 그때보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민의힘과 팽팽한 균형을 이뤘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후보들의 지지율만으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진영 선거가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어서 김필준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차가 0.4%포인트 차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21일 1차 조사 때보다 국민의힘은 1.4%포인트 줄고 민주당은 5.9%포인트 늘면서 틈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선거 막판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체 응답자의 84.8%가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끝까지 지지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두 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 나온 지지 후보 고수 의사는 이 평균보다도 높았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 의사도 확고한 겁니다. 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은 1차 조사 때 71.5%에 비해 열흘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각 당이 얼마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불러내느냐에 남은 시간 전력을 다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두 정당으로 점차 강하게 결집하고 있는데요. 결국 지지자 모두를 실제 투표장까지 이끌어내는 조직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이슈체커 박성태 기자와 함께 JTBC 여론조사를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에 보도했던 1차 조사 때처럼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여전히 20%포인트대입니다. 그런데 두 정당 모두 이런 여론조사와는 좀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 얘기했는데요. 두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박영선 후보는 현장에서 본인이 느끼는 건 여론조사와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고 했고요.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는 오늘 얘기인데요. 이해찬 전 대표는 조금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층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지금 여론조사상에서는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지만 믿지 말아달라. 지지층에게 꼭 투표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양측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 투표 영향이 큽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혹 지지층이 이번 선거는 졌구나라고 투표를 안 하면 이길 수 있는 반전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셈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많이 이기고 있으니 바쁜데 난 투표 안 해도 되겠네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여론조사 안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눈에 띄는 숫자들이 좀 있습니까? 예, 일단 투표를 보면요. 몇 가지 변수가 될 만한 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20대는 보통은 이전의 선거에서는 민주당 지지가 더 많았지만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 지지가 박영선 후보 지지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나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라는 투표 의향을 살펴보면 18살에서 29살인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대답은 59.5%로 전체 평균보다 좀 낮고요. 60대에 이어서 가장 낮은 적극 투표층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사정상 투표를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한 응답도 13.1%로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가 많은 연령대에서 이번에 투표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비중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선거엔 중도층이 중요하죠. 지금 선거운동도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표심도 민주당에서는 변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변수입니다. 가능성의 얘기고요. 예. 중도층에서도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다른 전체 나는 보수다 또는 다 합친 이념 성향을 정치 이념 성향을 다 합친 것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투표 적극 의사를 살펴보면 진보와 보수는 다 65%를 넘어서 있는데 중도층은 59.4%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대답이 평균보다 낮습니다. 보통 유권자 비중으로 보면 진보와 보수 중도가 25대 25, 45 정도로 나와서 유권자 비중도 중도가 큰 편인데 이 큰 부분에서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왔지만 적극 투표 의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다. 여론조사 분석가들은 실제 보궐선거처럼 평일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열성적인 지지층 또는 중도층의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민주당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예. 분석가들은 시간이 갈수록 이 격차는 조금 더 현재의 지지율 격차분은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반전, 뒤집힐 것이냐 이건 미지수입니다. 네. 두 정당도 이런 여론조사의 추이는 아마 알고 있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지금 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조직 동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 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이 말은 이제 다른 맥락에서 한 얘기인데 예.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조직력이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동원에 힘을 쏟고 있고요. 반대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조직이 민심의 바람을 못 이긴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유시체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오늘의 선거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들의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에서 사과는 곧 끝이라며 이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90도로 허리를 숙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습니다. 엿새 앞 선거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란 겁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과 전략을 반성쇼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치에서 후회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선거를 앞두고 그저 체면치로 이러한 실태를 자인하는 이러한 행위가 도저히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라고 설득에도 나섰습니다. 한두 번의 어떤 그 일탈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체질화된 위선이다라는 걸 알아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오 후보를 향해 처가 내곡동 땅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오 후보가 시장이던 2011년에 주택 공급 계획을 직접 발표했는데 거기 내곡동도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오 후보 측은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때 이미 한명숙 당시 민주당 후보에 의해 내곡동 땅 의혹이 제기됐는데 2011년 기자회견 때는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며 이번에도 민주당이 잘못 짚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전답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일때 있었던 용산 참사에 대해 임차인의 폭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한 걸 두고서입니다. 오 후보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유족이 포함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인 2009년 벌어진 용산 참사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 저항이 폭력적이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의 이런 폭력적 저항을 막기 위해 경찰이 불가피하게 투입된 거라며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임차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거센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용산 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막루에 올랐습니다. 저희 철거민한테 톱더라고요. 오세훈 후보는 후보 자격도 없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오 후보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실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의 측면이 있었고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발언 일부가 생략돼 벌어진 일이라며 논란을 언론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본투표는 엿새 뒤인 오는 7일이지만 유권자들은 내일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또 한 번의 선거에서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논란이 됐던 사전투표용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황일인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려면 우선 기다리는 동안 1m의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되고 대화도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을 한 뒤 위생장갑을 낀 뒤 입장해야 합니다.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 확인을 하는데 이때는 잠시 마스크를 내려 본인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 체온이 37.5도가 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로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임시 기표소 사무원은 한 명씩 투표를 마칠 때마다 기표용구와 기표대를 소독할 방침입니다. 거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전투표를 할 경우 이렇게 봉투의 밀봉에 관외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이번부터 관외 투표함 관리도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우체국 직원이 나와 관외 투표함을 우체국으로 옮겼지만 이번엔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 측 참관인 한 명씩 해당 우체국까지 따라가도록 한 겁니다. 지난해 총선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함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리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바꾼 겁니다. 이번 사전투표소는 서울과 부산 등 재보궐 지역에 722곳에 설치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이튿날 서울 5곳, 부산 1곳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7일 선거 당일에만 투표가 허용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